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언급해주신 제너럴 모터스 현재 7% 넘게 내리고 있고요. 코카콜라도 0.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체크해보면 다우지수만이 소폭의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8월 시작될 상호 관세, 영향 및 전망은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또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뭐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에 만나서 무역 협상할 거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8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데드라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뭐 늘 그래왔죠. 네. 그러니까 4월 2일 날 처음에 관세를 가지고 판때기 들고 나와서 할 때는 굉장히 네. 놀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막 말도 안 되는 그 관세를 막 몇십 프로, 100% 넘는 관세. 그때 빼고는 그 유예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네. 트럼프가 저는 좀 이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 올 3분기 내에 늦어도 올해 내에 이 관세에 대한 문제를 좀 가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에 이 중간선거인데 선거가. 말이 중간선거 네. 이게 총선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전까지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이거 조금 지지부진하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8월 1일 날 또 데드라인 주고 약간의 충격요법. 그래서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빨리 와서 우리한테 달려와서 빨리빨리 끝내자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카페센트가 자료 띄워드린 대로 7월 21일 날 8월 2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번 또 네. 마사지 아닌 마사지를 좀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네요. 또 오늘 장전에 다음 주인가요? 스톡홀름에서 미중 네.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모방송에서 이런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중국이든 어디든 만만디처럼 해도 이게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핫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오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게 아까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악재로 작용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미국에서는 연말에 소비 시즌도 겹쳐 있고 또 내년에는 총선거 같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도 좀 계속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주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관세의 영향 자체가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표들을 봐도 이게 대체 누가 지금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 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조금 봐야 할까요? 헷갈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조금 클래리파이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좋습니다. 준비했는데 네. 7월 3일 현재로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지역 연은들이 있잖아요. 지역 연은에서 분석한 자료와 거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보는 지금 띄워드리는 자료인데 이 관세를 공급망의 주체별로 얼마나 부담을 하니라는 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부과가 된 다음에 다 이제 그 데이터를 뽑아서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이 짙은 바 차트가 지역 연은에서 평균적으로 관세가 외국 수출업자가 한 15%, 미국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입업자 아니겠어요? 네. 미국 수입업자가 한 30% 후반대, 그리고 결국 미국 소비자가 한 절반 정도를 부담할 거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하늘색으로 분석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 숫자, 물가 이런 걸 굉장히 비교적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맞추거든요. 네. 반면에 그 지역 연은과는 다르게 골드만삭스가 소비자가 관세의 한 70% 정도를 부담할 거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네.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가올 때는 지난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발표됐었잖아요. 이런 물가로 반영이 될 것이고 네. 소비자가 더 관세만큼 비싸진 물건을 살 테니까 그 나머지 미국 기업이 부담하는 이 부분은 기업들의 마진 감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요 바로 앞전에 유사남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GM이라든가 포드들이 실적 쇼크가 나왔잖아요. 네. 뭐 제가 절대 다른 뜻은 없지만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전부터 이 관세에 따라서 분명히 2,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 서프라이즈 비율보다는 쇼크라든가 기대보다 비트를 못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 딱 그 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관세를 4, 5, 6월 달에 어떤 식으로든 품목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해서 트럼프가 입각하기 전에 보편 실효관세, 미국의 실효관세가 2.2% 정도 됐단 말이죠. 네. 지금 분석 보고서마다 틀리지만 어쨌건 10% 이상 정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한 4배 정도를 끌어올렸는데 그 4배 비싸진 물가가 관세가 어디로 투영이 될 거냐. 분명히 투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물가든
기업 실적이든. 네. 근데 다행히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심각하게 투영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기업 실적에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골드만삭스의 이 조사에 따르면 거의 70% 정도 소비자가 부담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소폭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말씀 나온 게 보실까요? 네.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연간이 2.4였는데 2.7로 좀 떴고 월간이 0.1이었는데 0.3%로 떴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2.8에서 2.9, 근원 소비자 물가 월간이 0.1에서 0.2 어쨌건 헤드라인 숫자가 조금씩 상승을 했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상품 물가하고 서비스 물가를 분류를 해보니까 서비스 물가는 그래도 뭐 양호했어요. 오히려 품목별로 빠지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상품 물가가 예를 들면 조리기구 같은 경우가 월간으로 4.0%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한 거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한 1, 2% 정도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상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수입을 하는 그 물품들이잖아요. 그럼 이 물품들이 원자재로 쓰이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연결되는 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공급망의 이 절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에 2.3, 2.6, 0.0 나쁘지 않았는데 괄호로 써진 게 지난달 발표된 수치가 상향 조정을 했어요. 2.6에서 2.7로 상향, 0.1에서 0.3으로 상향. 네. 어쨌건 관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물가에도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따지면 조금 뭐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번 6월 거 발표된 지난주 7월 발표된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괜찮았는데 네. 그럼 앞으로 이제 7월 걸 발표하는 8월에 발표하는 7월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조금 더 하드한 수치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시적으로 저는 끝날 거라고 봐요. 일기 때도 네. 마찬가지였고 한 1, 2개월 정도 살짝 떴다가 물가 지수,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다시 안정화되는 그림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까 GM 포드나 이런 것들을 봐도 관세에 따른 어떤 기업 마진의 손실, 뭐 조금 줄어드는 감소하는 거. 기업 실적이 조금 쇼크가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7월, 8월 정도가 단기적인 살짝의 시장 변동성을 한번 우리가 거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역시도 저는 긴 관점에서 보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세부 내용을 보니까 상품은 좀 올랐는데 서비스가 떨어지면서 약간의 상쇄 효과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품 물가는 수입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에 초입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 언급해 주셨지만 7, 8월은 변동성의 시기다라고 함께 체크도 해 주셨습니다. 뭐 아까 이 물가든 이 기업의 실적이든 관세의 영향이 반영될 거다 하셨는데 근데 또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의 비중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난주 현재까지 12%, 13%, 네. S&P 500의 13% 정도의 회사가 기업 발표, 실적 발표했다 그러니까 한 뭐 6, 70개 되지 않겠어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 뭐 빅테크들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주 발표했지만 이제까지 한 10%, 12% 정도 발표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2분기 전체 추이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죠. 아직은 이르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동차주 이런 것들 실적 쇼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대세의 어떤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겠지만 살짝의 변동성은 좀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규 투자자 내지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포지션을 새롭게 좀 구축하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62개 기업 발표했네요. 12%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서프라이즈 비율이 85%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금융주라든가 뭐 아멕스 같은 경우 저는 눈여겨봤던 게 네. 아멕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으면서 그 안에 신용카드 사용률이 분기 월간으로 죄송합니다. 연초 이후에 지금 16%가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소비자가 여전히 왕성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30조짜리 중에 소비가 75% 차지합니다. 소비가 이렇게 왕성하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 양적 성장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제 관세에 따른 어떤 실적의 조그만 쇼크 어떤 케이스가 조금 빈번하다든가 뭐 물가가 좀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주가 이제 정말 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110개 이상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M7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되죠. 뭐 테슬라나 알파벳, 어닝 시즌을 이끌 수 있을지 그 기치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빅테크들이 이끄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빅테크의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뭐 테슬라로 놀할 자리는 아니니까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다만 하나만 더 기업 실적 발표에서 말씀드리면 지난주 7월 16일 날 네덜란드 회사죠. ASML 노광 장비 업체잖아요. 굉장히 그 반도체 제조 쪽에서는 핵심 회사인데 굉장히 실적 발표 잘했어요. 네. 그런데 크리스토프 푸케가 CEO가 이제 어나운스 성명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2026년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좀 확정할 수가 없다. 뭔가 조금 안개 속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2025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시켜 버렸습니다. 네. 연간으로 당초에 350억 유로였는데 이걸 320.5억 유로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한 날 한 5%인가 6% 빠졌던 맞아요. 얘기가 주가가 납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약간 이제 간헐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의 변동성은 좀 그래야 또 대세는 또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셔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럼 하반기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7, 8월 달에 소폭의 변동성 지나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7, 8월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봄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